2025 잉글랜드 FA컵 32강전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가 아스톤빌라의 홈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1부 리그 팀들의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리버풀이 2부 리그 꼴찌팀 플리머스를 상대로 패배를 당하면서 조기 탈락을 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토트넘을 상대로 4대0 대파를 시켰고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팀인데 2부 리그 꼴찌팀에게 패배를 당하는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B클럽 중에 리버풀, 아스날, 첼시가 이미 탈락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시티도 3부 리그 팀을 상대로 매우 힘겹게 16강에 진출하게 되었고 맨유는 오심 때문에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A컵도 이렇게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만큼 토트넘에게도 기적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토트넘은 리버풀, 아스날, 첼시 같은 입장이 아니라 이 팀들을 꺾은 그 팀들의 입장이라고 봐야죠. 리그 14위 팀이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을 한 강호 아스톤빌라를 상대하는 거니까요. 토트넘은 FA컵 64강에서 5부 리그 팀을 만나서 고전을 하다가 손흥민을 투입하고 나서야 힘겹게 승리를 하며 32강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이틀밖에 지금 쉬지 못하고 아스톤빌라 원정을 떠났고 아스톤빌라는 일주일을 푹 쉰 상황에서 토트넘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경기 1시간 전 엔지 감독은 킨스키 골키퍼, 포로, 단소, 그레이, 스펜스, 베리발, 벤탄쿠르, 클루셉스키, 무어, 텔, 손흥민을 선발 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벤탄쿠르, 손흥민을 빼면 평균 연령이 22살밖에 안 되는 너무나 어린 팀으로 구성해서 아스톤빌라를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이 어린 것도 문제지만 선수들끼리 호흡을 제대로 맞춰본 지 얼마 안 된 선수들, 훈련량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경험과 대화로만 가상으로 전술을 짜고 전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승리를 하고 싶다면 조금은 클래식한 경기, 단순한 경기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손흥민의 히트맵이 무조건 공격 진영에서 붉은색이 되어야만 승산이 있지 손흥민이 수비 가담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엔지 감독은 처음 시작부터 클루셉스키를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습니다.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베리발은 평균 키가 185cm이고 기동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전반전만큼은 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7년에 FA컵 득점왕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팀이 4강까지 갔었고 그때 손흥민은 6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이 되었는데 카라바오컵을 잊고 다시 시작해봐야죠. 특별히 손흥민의 득점을 강조한 이유는 손흥민이 5년 사이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에서 무려 6골이나 넣었습니다. 헤드트릭도 달성했고 멀티골도 넣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 실점도 8실점이고 울버햄튼에게도 패배를 했습니다. 슈팅을 많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에게 너무 처참하게 깨져서 분위기가 극도로 추락을 해버린 만큼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바꿔줘야 합니다. 근데 하필 주심이 테일러네요. 토트넘의 3톱에서 손흥민이 어디 포지션일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텔이 왼쪽이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무어가 오른쪽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분 만에 오른쪽이 비어버리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폴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킨스키는 정면으로 오는 걸 제대로 쳐내지도 못하면서 굴절로 골이 되었습니다. 제 키보드를 진짜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잘해서 실점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토트넘 선수들이 못해서 실점한 겁니다. 이러면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어도 장점을 살리기가 어렵게 되죠. 아스톤빌라가 다행히 지키기보다 작전대로 나오면서 틈이 생길 수 있는데 토트넘은 전혀 공략하지도 못하고 미드필더에서 완전 게임도 안 되게 밀리면서 최악의 20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쓸데없는 체력 소모성 압박만 나오고 솔직히 그냥 5부 리그 팀 같았습니다. 25분이 되어서야 토트넘에게 한 차례 기회가 왔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골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슈팅을 골키퍼가 막아내버렸습니다. 무어가 오른쪽에서 완전 열렸고 손흥민이 문전으로 뛰면서 완벽한 찬스가 왔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소니마저 팀이 분위기가 좋았다면 이런 상황은 아쉬움으로만 남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텐데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손흥민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상황입니다.
경기는 계속 비참하게 흘러갔습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매우 헐거우면서 위협적인 슈팅을 계속 허용했고 토트넘은 아스톤빌라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공격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행운으로라도 볼이 좀 굴절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행운도 안 찾아옵니다. 전반전 아스톤빌라는 슈팅이 11개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빅찬스 미스 말고 아예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틀밖에 못 쉬고 와서 그런 건가요? 그러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시종일관 밀립니까? 라커룸에서 농구 경기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톤빌라 선수들이 길을 차단해 놓은 걸 그대로 당하기만 하니까 빌드업이 안 되죠. 패스를 받으면 순간 다른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볼을 받아야 하는데 경기를 하기 싫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엔지 감독은 손흥민, 클루세스키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클루세스키는 다른 건 몰라도 겉만 멀쩡하지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못한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후반이 되어서 엔지 감독은 무어를 빼고 비수마를 투입했습니다. 솔직히 테를 빼고 무어를 왼쪽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면서도 할 수 있다, 아직 모른다라고 하면서 응원하는 제가 더 싫었습니다.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은 살짝 바뀌었습니다. 5분 사이에 코너킥도 2번 얻어내고 클레프스키가 기가 막힌 패스 한 번으로 손흥민에게 찬스가 왔는데 수비가 먼저 막아내버렸습니다. 스트라이커가 볼을 받을 때마다 골이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2번 찬스, 오히려 손흥민에게 기회가 온다는 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한 골만 만들어도 연장까지 갈 수 있고 일주일 쉬고 경기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스톤빌라가 일주일을 쉬었지만 사실 얘들도 부상이 많고 갈아 넣어서 지금 토트넘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토트넘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후반 19분 토트넘은 추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냥 후방이 털려버리면서 이번 경기 가장 잘하고 있던 로저스에게 실점을 하고 맙니다. 토트넘이 이틀밖에 쉬지 못한 것 치고는 후반전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전반부터 이렇게 할 것이지 진짜 속이 터질 것 같네요. 85분까지도 토트넘은 추격하는 골조차도 없었습니다. 중계진은 계속 카메라를 엔지 감독을 비춰주고 레비 회장을 비춰주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러고도 엔지 감독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냐는 건데 솔직히 엔지 감독을 경질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골이 되어야 할 상황이 골이 되었다면 지금 달라졌을 테니까요. 선수들이 감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손흥민이 아마 가장 속상해할 것 같습니다. 후반 마지막에 손흥민을 왼쪽으로 두고 테리 중앙으로 옮겼는데 추가 시간이 5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테리 곧바로 추격골을 넣어버리면서 토트넘에게 살짝 기회가 왔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컵대이기 때문에 무승부만 만들어도 바로 연장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골은 나오지 않으면서 토트넘은 망했습니다. 비참한 일주일을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손흥민 선수, 그래도 나는 네 편이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